10분의 기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비법, 정비사업부터 보도록 하죠. 정비사업의 특징부터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택은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요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은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만 이 경우 시장군수나 주공 등의 시행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20% 이상 50%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으로 건설하는 사업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다만 이 경우 시장우수나 주공 등이 시행자로서 종전세대수의 160% 이상을 건설하는 재건축 사업을 공공재건축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까지 부교재에는 정비법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업의 시행 방식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셀프,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이 네 가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 환지, 그리고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식. 재건축은 인가받은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면적은 30% 이하까지 공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시행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합니다. 해서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은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때 동의요건이 과반 동의. 그 다음 나머지 수용, 환지, 관리 처분도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하는데 주공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공을 지정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 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랑 누구? 세입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다만 이 세입자의 동의는 예외적인 거라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주변에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이럴 때는 세입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이 원칙 시행을 합니다. 다만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등 주공 등 건설사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한국부동산원이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역시 위에 계신 분들이랑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데, 조합은 역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군수, 주공 등이랑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사업의 시행자. 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라서 시장, 군수 등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 하는데, 조합을 구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해서 원칙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다. 해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사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겠다. 다만 사람이 작을 때, 조합원이 100명 이하일 때는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처음부터 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작으니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장 운수나 주공 등 지정 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경쟁 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 대표회의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는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에 관한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비법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있는 사업들의 특징,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시행 방법, 시행자,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정비 사업을 할 때에는 맨 처음에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정비 기본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단위에서 수립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근데 이 시를 다시 두 개로 나누면 대도시랑 대도시가 아닌 시로 구분하고,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 심의를 거치는데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14일,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비 기본 계획에서 예정구역이라는 걸 정하고, 그 예정구역별로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정비 계획을 입안합니다.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특, 광, 시, 군. 이때 시장 군수는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되고, 구청장 등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치구의 구청장이랑 광역시의 군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지정할 수는 없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특, 광, 시, 군인데 정비 계획은 원칙은 시장, 군수 등이 입안을 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랑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근데 반대로 국계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요게 정비구역 지정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벌채 및 식재.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건 대수선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도 개발법과 유사하게 여기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30일 안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득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조합.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5명 이상,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세 번째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요 3개 정도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들, 그리고 동의서의 접수, 창립총회 개최해서 창립총회는 그 개최하는 시기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고 운영 규정을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추진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해서 밑에 창립총회가 나오는데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인가 신청 전에 개최를 해서 여기서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정관을 확정을 해야 되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 정관의 초안을 작성을 해 두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이 재개발이랑 재건축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에서는 소유자 4분의 3이랑 면적 2분의 1, 요걸 4, 3, 2, 1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이랑 단지 아닌 지역으로 구분해서 안에서는 각동 과반수랑 4분의 3,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아닌 지역은 4분의 3, 3분의 2 해서 재개 431, 안가 4343, 외 4331 요렇게 외 4332 이렇게 외우도록 할 겁니다. 이게 조합 설립할 때의 동의 요건. 자, 이렇게 동의를 받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시장, 군수 등에게. 근데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인가 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기구에는 총회랑 대의원회가 있는데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고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는데 대의원회는 조합원이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대의원회 참고로 개발법에서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임의적 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을 하고 조합장은 총회나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은 대의원으로 보지만 나머지 임원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 묶어서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은 첫 번째 겸직 금지 의무 때문에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결격사유라고 해서 개발법에서도 봤던 4가지에다가 추가되는 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에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런 사람들도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법에는 없던 임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되고 나머지 임원 역시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5년 이상 소유한 자여야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했을 때는 당연퇴임합니다. 당연퇴임. 이런 것들이 임원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개발법에서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듯이 정비법에도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개발법에서 봤던 것들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개발법에서 우리가 외웠던 게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이라고 해서 정화나 게임해 라고 외웠던 것 해서 여기도 정관이 있습니다. 1번에 정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7번 8번에 보시면은 사업시행계획이랑 관리처분계획 요 2가지 계획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여기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다만 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이라고만 돼 있었는데 정비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까지도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임기 중 거리된 자를 보궐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지만 조합장은 보궐 선임도 총회에서만 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게 조합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 사업 시행 계획은 넘어가고 관리 처분 계획 보도록 하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인가받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안에 분양에 관한 내용을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분양 신청을 하다 됩니다. 분양 신청을. 그 분양 신청하는 기간이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 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하고, 다만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한 차례 21일 보내서 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안 하는 사람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분양 신청을 안 하는 사람에는 분양 신청을 처음부터 안 한 사람, 했다가 철회한 사람,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속한 자 내지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5년 안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분양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안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기간 만료일이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이렇게 분양 신청 안 한 사람들을 처리를 하게 되고, 분양 신청을 한 현황을 기초로 해서 만드는 계획이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는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관리 처분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관리 처분 계획의 내용에는 첫 번째 분양 설계,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의 주소 내지는 성명, 그리고 새 아파트, 분양 예정인 대지나 건축물의 추산액, 그 다음에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임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고,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거에는 소유권의 권리까지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에 해당하는 게 보류지, 그리고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리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분담 규모나 분담 시기, 그 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요게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하는 거죠. 시장, 군수 등에게. 그리고 사업에 착수를 할 때 이 효과로서 첫 번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했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철거를 합니다. 이 철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 나서 철거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 있다라는 거.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요럴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착수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준공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 완료에 따른 고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준공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정비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다만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지체 없이 대지약정 측량을 하고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고시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에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대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 다만 이걸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산금.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고, 청산금은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이건 우리 환지 계획에서 봤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법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